자, 이번에 부동산 물권 변동의 두 번째 등기의 공신력 부인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라고 써 있는지 책을 보면 원인 없이 생긴 무효등기, 그 무효등기에 동그라미 볼게요. 원인 없이 생긴 무효등기를 믿고 거래한 제3자, 그 거래한 제3자의 동그라미야. 그 제3자를 보호한다, 보호하지 않는다? 그거를 뭐라고 그래요? 공신력. 등기에 뭐를 부인한다? 공신력. 공신력이라는 게 뭐예요? 공적인 신뢰. 공적인 신뢰를 줘요, 부인해요? 부인한다는 거죠. 이건 어마어마한 얘기입니다. 뭐를 믿고 샀는데 내가? 등기를 믿고 샀는데 내가 소유권을 갖는다는 거예요? 못 갖는다는 거예요? 못 갖는다는 얘기죠. 어마어마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얘가 종중 땅 소유자입니다. 갑이 그 땅의 소유자고요. 이 땅을 종원이신 을께서 이 땅을 관리를 했어요. 이분이 맡아서 알아서 관리하시던 관리자예요. 그러다가 이분이 어떻게 한 거냐면 저 종중 명의로 된 땅 서류 조작을 했어요. 서류 조작을 해가지고 이걸 누구 앞으로 등기를 낸 거예요? 을 앞으로 저 종중 땅을 자기 앞으로 서류 조작을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어요. 그런 다음에 이 땅을 팔았어요. 병에게 이게 매매를 넘겨가지고 소유자가 병이 이 등기를 가져가게 된 거죠. 그럼 병은 누구랑 거래한 게 된 거냐면 을하고요. 왜 을하고 거래하게 된 거냐면 등기 명의가 이 부동산의 등기가 누구에게 돼 있어요 지금? 을에게 등기가 나 있잖아요. 그죠? 그래 이 땅 소유자를, 이 땅의 소유자를 누구로 생각해요? 병은? 을로요. 을로 믿고 이 등기를 믿고 매매로 샀다 이거죠. 이렇게. 그래서 저 땅을 10억을 주고 산 거죠. 이렇게 10억을 주고. 누구랑 샀어요? 을하고 병하고 거래가 돼서 병 앞으로 등기가 넘어왔어요. 이렇게요. 그럼 현재 지금 누가 소유자예요? 병이 현재 소유자죠. 뭐를 가지고 있으니까? 등기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데 여기서 이 종중이 이거를 밝혀냈어요. 이 등기 넘어간 게 뭐 때문이었다? 서류 조작이었다라는 걸 여기서 어떻게 하면? 입증을 하면. 이게 원인 무효라는 거. 원인 무효라는 거를 누가 입증하면? 갑이 입증을 하면. 이게 물론 입증이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입증을 해야 돼요. 입증을 하게 되면 이 서류가 조작된 거잖아요. 그러면 얘가 소유자예요? 소유자 아닌 게 돼요? 소유자 아닌 게 돼요, 얘가. 그죠? 조작됐으니까. 그걸 밝혀내면 얘가 소유자인데 등기를 누가 가져갔어요, 지금? 을이. 그럼 얘는 소유자니까 이 등기가 제대로 됐어요? 잘못된 등기야? 부실 등기가 생겼어요, 이 등기가 부실 등기예요. 뭐가 조작돼 가지고요? 서류가 조작돼 가지고 탄생한 부실 등기라고요. 그럼 이 등기가 소유자를 도와줘요, 방해를 해요? 누가 방해를 해요? 을이. 그죠? 그래서 이 소유자는 이 등기를 그냥 둬요? 이걸 말소해요? 말소해달라고 할 수 있다고. 이거를 말소. 뭐에 기해서? 소유권에 기해서 이 부실 등기를 뭐 해달라고? 말소해달라.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거 뭘로요? 소송을 해야 돼요. 소송. 그냥 말소 안 돼요. 소송해야 돼. 이거 변호사 사가지고 소송부터 해야 돼. 그럼 뭘 입증해야 돼요? 변호사를 통해서? 무효라는 거를 자기가 입증을 해야 돼. 왜? 등기가 나 있으면 이 사람이 소유자거든요. 등기 나인 사람이 이 땅에 뭐가 돼요? 소유자인 걸로 뭐가 돼요? 추정이 돼요. 추정돼. 뭐 된 사람이? 등기 명의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땅에 뭐인 걸로? 소유자로 추정됩니다. 그걸 추정력이라고 불러요. 뭐라고 불러요? 추정력이라고 불러. 뭐 된 사람? 등기 명의 가진 사람이 땅의 소유자인 걸로 추정되는 것. 이거를 등기의 추정력이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을은 뭐라고 그래요? 나 뭐 했다 이거? 증여받았다. 뭘 받았다? 증여받았다 이러는 거죠. 증여받았다고. 제가 아는 분은 수험생이요. 여기 이분이 판사예요. 이분이 판사예요. 판사야 판사. 저 양자동 있죠. 양재동 있잖아요. 거기가 개발되기 전에 땅을 여기 한 200만 평을 가지신 분이야. 이분 땅을 누가요? 이분이 조작해가지고 가져갔어요. 누가? 친동생이. 친동생이 이거를 서류를 조작해가지고 이 땅을 가져갔어요. 이거 200만 평이 넘는 거를. 뭐라고 그러면서 이분이요? 뭐 받았다고? 증여받았다. 갑이 을에게 증여해가지고 나 증여를 소유권 가져왔다 이거죠. 그럼 이 땅 200만 평은 누가 소유자인 걸로? 을이 현재 이 땅이 뭐인 걸로? 소유자인 걸로 뭐가 돼요? 추정이 돼요. 추정이. 그럼 법적으로 을 거로 일단 추정이 된다는 거죠. 간주요, 추정이요. 추정이 된다는 거는 나중에 뭐 할 수 있어요? 뒤집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 추정력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간주가 아니에요. 그래 을땅이 돼버렸어요. 을땅이. 누가 억울해요 지금? 갑이. 왜? 내가 증여를 한 적이 없는데, 내가 저 동생한테 준 적이 없는데 이 땅이 넘어갔다는 거죠. 뭘로 넘어갔어요? 증여로. 그럼 을은 누구로부터? 전소유자 갑인 전소유자 갑으로부터 뭘 받았다? 증여를 법에 의해서 받았다고 추정을 받아버려. 그럼 얘가 추정받는다는 거는, 을이 소유자로 추정받는다는 거는 얘한테 불리한 거예요? 유리한 거예요? 엄청 유리한 거예요. 왜 유리해요?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 전소유자가 상대방이죠. 상대방인 전소유자가 갑이 어떻게 해야 돼 이게? 잘못됐다. 등기가 뭐 했다고요? 잘못됐다. 그래서 뭐라는 거를? 얘가 입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가 된다는 말은? 추정된다는 말. 추정된다는 말을 뒤집으면 얘는 그대로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얘는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고, 누구 쪽에서? 상대방 쪽에서. 얘는 추정을 받아요. 얘는 뭘 받아요? 추정을 받아. 그럼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럼 거꾸로 누구 쪽에서? 전소유자. 전소유자인 누구 쪽에서? 상대방 쪽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입증을 해야 돼. 뭐를 해야 된다고요? 입증을 해라 이거죠. 입증을. 뭐라는 거 이게? 원인 무효라는 거. 어떻게 입증을 해 이거를요? 어떻게 입증을 해요? 여기 증여계약서 있잖아요. 무슨 계약서? 증여계약서. 이분 도장 찍어 있고 이분 도장 찍어 있다고. 이거 어떻게 입증을 해요? 이걸 입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도장 박혀 있잖아요. 여기. 그죠? 이걸 뒤집어야 된다고.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판사가 졌어요. 그래서 소장이 이게 10,000페이지가 넘어. 10,000페이지가. 지는 거예요. 이거. 뭐를 못하면? 입증을 하는 게 이게 어렵거든요. 이게 하늘의 별 따기라고요. 그래 뺏기는 거예요. 이게 땅 뺏기는 거예요. 이게 눈 뜨고 당한다는 게 이 말이에요. 이게. 이분 한 거 있어요? 아무것도 한 거 없는데 땅을 이 동생이 가져왔다고. 이거 200만 평으로요. 양재동에 있는 거를. 소위 이분 직업이 판사예요. 현직 판사예요. 현직 판사. 이분 아버님 죽었고요. 그래서 어머님도 죽었어. 왜? 열받아가지고. 그래 이분 처도요. 이분 처도 병으로 죽었고. 이분 자제분, 이 자제분이 소송하러 이거 소장을 가져왔어 이거를. 이 소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무슨 싸움이에요 이거는요? 입증 싸움이에요. 입증 싸움. 이 등기가 잘못됐다는 증거 자료가 있냐고. 증거 자료가. 그걸 누가 다 뒤집어야 돼요? 등기 명의자. 이 사람이 뒤집을 필요가? 왜요? 뭐가 돼 있어도? 추정받는다는 말이 법적으로 이렇게 유리한 거예요. 이게 엄청나게 이분이 유리한 거예요. 불리한 거예요? 유리한 거예요? 엄청나게 유리한 거예요. 이게 뭐 받는다는 말은? 그 추정받는다는 말은 엄청 센 말이에요. 그럼 누가 불리해지는 거예요? 상대방이 엄청나게 소송에서 불리하다는 얘기예요. 이분이 증여를 내가 받았다. 내가 증여 받았다는 걸 증명할 필요가 없어. 얘가 증명할 필요가 없다니까. 누가 해야 돼? 거꾸로? 상대방이 다 해야 돼. 누가요? 전소유자가. 그래 소송만 이걸 수도 없이 했다고. 소장이요. 소장을 가져왔는데 10,000페이지가 넘어 이게 소송 자료가. 그게 이 글자 하나예요. 뭐에 의해서 진 거예요?
추정력 하나 때문에 이분이 진 거라고. 왜? 입증을 못 하니까. 이게 이 말입니다. 이게 이 말. 예. 만약에 이걸 뭐 했다면 입증해야만 이게 무효로 되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하늘의 별따기예요. 그래 어렵습니다. 정말 어려운 얘기가 이거예요. 일단 뭐가 돼 있으면 등기가 돼 있으면 추정력 때문에 어렵다. 이거 뒤집는 게 하늘의 별따기다. 이거 별따기. 근데 우리 민법은 여기서 쉽게 말을 해요. 우리는 여기서 뭐라고 그래요? 무효인 거를 뭐 했다면? 입증하였다면 이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지금. 입증하였다면 이게 뭐가 된 거예요? 서류가 뭐가 된 거예요? 이걸 입증했다는 얘기예요. 지금. 순전히 다 가정이야. 가정. 현실에서는요. 아니라니까 다 진다니까 이거. 100번 싸우면 100번 다 진다고. 거의 이길 확률은요. 0.001%예요. 우리는 여기서 뭐라고요? 가정을 해요. 뭐라고? 조작됐다는 걸 입증했다면 그러면 이 등기는 뭐예요? 추정돼요? 추정력이 깨져요? 얘가 소유자 아니라는 얘기죠. 지금 이 얘기를 쉽게 하는 거예요. 지금 한 글자로. 이 글자 한 글자로 하는 거예요. 지금 원인 무효임을 뭐 했다면? 가정이죠. 가정 이렇게. 가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지금. 그럼 얘가 소유자고 이게 무효죠. 그죠? 무효잖아요. 그럼 병은 누구랑 거래했어요? 을 거를 믿고 샀잖아. 이 등기를 믿고 사버린 거죠. 이 등기는 누가 관리해요? 누가 관리를 해? 을이 관리해요. 등기를? 을이 관리를 해요. 등기소에. 등기소에서 등기 관리해줘 다. 이분이 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분이 뭐래? 서류 계약서만 넣으면 다 해주잖아. 그죠? 관리를 누가 한다고요? 등기소에서 하잖아. 그 등기를 믿고 이분은 산 거죠. 이렇게 샀어. 등기가 나와있죠? 나와있어. 그래 여기다가 지금 농사 짓고 있는데 누가 소송 걸었어? 갑이. 이게 뭐라고요? 무효. 을 등기가 무효니까 네 등기도 뭐라고요? 무효라고 달라는 거죠. 그럼 병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뭔 소리야 지금. 나는 이 등기를 뭐 했어요? 등기를 믿은 거밖에 없다 이거죠. 뭐를 믿고? 등기를 믿고 땅을 샀다 안 샀다? 샀다. 이거밖에 없는데. 그럼 얘는 이 병은 이 등기가 조작됐다는 걸 알았겠어요? 몰랐겠어요? 몰랐어요. 이 등기가 무슨 등기인 거를? 무효등기를. 무효등기를 알았어요? 모르고 샀어? 모르고요. 이걸 전혀 모르고 사버렸다 이거죠. 그럼 얘는 잘못한 거 있어요? 없어요? 없죠. 얘가 바로 뭐야? 선의삼자라는 거죠. 얘가 뭐라고 그래요? 선의삼자. 얘는 몰랐으니까 선이죠. 그럼 이 땅 소유권을 가져요? 못 가져요? 뭐가 입증되면? 무효가 입증되면 얘는 소유권을 못 가져요. 얘가 뭐였어도요? 선의였어도. 그럼 선의삼자가 보호되어 피해를 받아. 얘가 졸지에 피해자로 바뀌어. 피해자로. 무효등기를 모르고 산 선의삼자를 보호해줘요? 보호를 안 해줘? 이 사람을. 보호를 안 해준다는 얘기. 누구를 보호해주고? 진정한 소유자. 진정한 소유자를 보호해주고 무슨 등기를 믿은 사람? 무효등기를 알았어요? 모르고 샀어? 모르고 산 사람이죠. 이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선의삼자. 제3자라고 해요. 제3자. 이 제3자를 보호해줘요? 보호를 안 해줘? 얘를 희생을 한다는 거죠. 얘를 희생시켜버려. 그 말은 이 등기요. 이 등기에 뭐를 안 준다는 거야. 이 등기에 공신력을 주지 않는다는 거야. 이게. 그래서 공신력이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다. 관리를 누가 했는데요? 등기 관리를. 등기소. 등기소는 국가죠. 국가에서 등기를 관리해놓고 얘가 피해를 보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우리 민법은 누구를 살리는 거예요? 누구를? 진정한 소유자 살리고 누구를 죽이는 거예요? 선의의 제3자를 피해자로 둔갑시키는 거예요. 이게. 이 등기 시스템이 잘못돼도 이 등기 시스템이 잘못된 피해를 누구한테 누가 지라는 거예요? 선의삼자에게 피해를 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지금 이 말이야. 지금. 그럼 병은 이 땅을 가져야 뺏기게 돼요. 갑에게 뺏기게 되는 거죠. 뺏기고 누구한테 가서?
을에게. 이놈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손해배상. 을이 없으면, 을이 도망가서 없으면 어떻게 해요? 국가에게. 이 등기관리를 누가 했어요? 국가에게. 국가에게 손해배상 청구하든가. 그렇다는 얘기는 결국은 이 등기관리를 누가 하고 있어요? 개인이에요? 국가가요? 국가가 관리하는 등기를 믿어요? 믿으면 안 돼요? 믿으면 안 된다는 얘기가 지금 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민법상 논리적 구조를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는 진정한 소유자, 여기는 진정한 소유자. 그죠? 얘가 갑이었어요. 그 다음 현재 등기는 누가 가지고 있어요? 제3자가 가지고 있죠? 예, 병이죠. 그럼 우리 민법은 법적으로 누구를 보호해 준다는 거예요? 진정한 소유자를 보호하고 얘를 어떻게 해요? 보호해줘요? 희생을 시켜요? 얘를 희생시킨다. 제3자를 희생시키는 그런 구조예요. 얘를 희생자로 삼는 거예요. 얘를. 얘가 위조된 걸 알았어요? 선이어도요? 선이어도 얘가 희생자가 되는 거예요. 누구를 보호해주고요? 얘를 보호하는 거죠. 얘를 보호해준다. 그 말인 즉슨 뭐냐? 이 등기 시스템이요. 이 등기 시스템이 좋다는 거예요? 나쁘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 등기 시스템 관리를 누가 하는데요? 국가가 하죠. 이 등기 시스템이 부실하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다른 말로 하는 거예요. 지금. 독일은 우리랑 거꾸로라서 독일은 제3자가 소유권을 가져. 독일은 얘가 소유권을 가져. 얘가 뺏기고요. 근데 우리는 누가 가져? 예. 그러니까 이 공신력 문제는 뭐예요? 국가마다 정책적으로 달라지는 거예요. 거꾸로 그러면 독일은 등기 시스템이 나쁘다 좋다? 좋다는 거예요. 이걸 믿어라 이거죠. 믿어도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믿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왜 믿을 수 없느냐면 우리는 등기를 얘가 신청을 하면 아까 을이 등기 신청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얘가 서류 조작에서 등기를 가져올 거 아니에요. 그죠? 가져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등기소에다 서류를 넣죠. 집어넣으면은 등기관이 심사를 해요. 어떻게 심사해요? 형식적 심사를 해요. 서류 심사. 서류로 형식적으로 심사하고 땡이에요. 그냥. 너 진짜 매매하는 거 맞아? 너 진짜 증여하는 거 맞아? 라고 확인을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근데 독일은요. 다 불러. 오셔. 두 분 다 오셔. 등기소로 출두하세요. 두 분을 다 불러. 당신 증여하는 거 맞아? 증여합니다. 제가. 상대방에게도 확인해요. 진짜로 불러다 확인을 해. 서면으로요? 구두로요? 구두로 불러다가 직접 확인을 해. 그걸 뭐라고 그래요? 실질심사. 독일은 실질심사를 해. 그럼 시스템 관리가 부정확해요? 정확해요? 근데 우리는 뭘로 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요? 가짜가 여기에 조작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조작이. 무슨 심사니까? 서류 심사라고 하는 형식적 심사를 하기 때문에 조작된 등기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 등기가 이 등기된 걸 믿고 뭐 한 사람? 제3자가 거래했다면 얘가 보호돼요? 보호가 안 돼요? 그래 보호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조작될 개연성을 자기 스스로 인정한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예요. 근데 독일은 서류 심사를 안 하고 어떻게 해요? 실질 심사를 해버려요. 그럼 조작이 생겨 안 생겨? 안 생기니까 믿어라 이거죠. 믿어라 그러니까 얘가 소유권을 갖는 거예요. 이게 독일하고 우리하고 차이예요. 그럼 우리도 서류를 안 하고 뭘로요? 실질 심사를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실질 심사. 근데 이걸 일로 바꾸려면 등기소 인원을요. 지금의 8배를 늘려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그 말은 뭐예요? 돈입니다. 돈이 없으니까 이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등기소 인원을 8배 이 정도 인원 증가를 해야 이게 이렇게 바뀌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독일보다 시스템이 나쁘다는 얘기죠. 그게 공신력을 뭐 하게 된 거예요, 결국? 부인. 등기의 공신력을 부인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를 하게 됐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시스템이 열악하다. 서류 조작, 서류 심사라고 하는 이런 시스템의 열악성 때문에 이런 결과를 인정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제3자 보호해줘야 안 해줘요?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게 되었어요, 이게. 누구 보호하기 위해서? 예, 이렇게. 그래서 공신력이 안 생긴다는 말이 이 말입니다. 그럼 무조건 이래요?
아니라는 거죠. 이래버리면 얘가 다 죽어버리죠. 그죠?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예외를 또 두게 됐어요. 예외를. 그게 바로 108조 2항입니다. 여기 엄청 복잡한데요. 여기가 엄청 내용 많은데요. 108조 2항이 뭐예요? 허위 표시의 무효는, 허위 표시는 무효지요? 그죠? 그 무효는 누구에게 주장할 수 없어요? 선의3자에게 뭐 할 수 없어요? 주장할 수 없습니다. 선의3자에게 주장할 수 없다라고 그랬죠? 무슨 무효는? 허위 표시의 무효는. 잘 보세요. A하고 B하고 뭐를 했어요? 허위 표시했어. 가장매매했어요. 유효입니까? 이거 무효입니까? 가장매매가 유효예요? 무효. 복습을 하세요. 무효. 지금 웃을 일 아니에요. 가장매매 무효죠? 그럼 이게 매형집을 처남에게 등기를 했다 이거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무효. 둘끼리 무효죠? 그럼 무효라고. 이 무효를 C가 알고 샀어? 모르고 샀어? 모르고 샀다고. 모르고 샀어. 그럼 집은 C 거요? A 거야? A가 소유자예요? C가 소유자야? 우리는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해줘 안 해줘? 이 등기가 유효예요? 무효 등기야 이게? 무슨 등기? 무효 등기를 얘가 어떻게 했어요? 모르고 샀죠? 그럼 얘가 소유자가 돼요? 안 돼요? 공신력이 없으면 뭐가 없으면? 공신력이 없으면 얘는 소유자야 아니야? 아니다라고 그래야지. 소유자 아니다. A가 소유자다라고 그래야죠. 그죠? 뭐를 부인하면? 공신력을 부인하면 이 등기를 믿어도 얘가 소유자 될 수 없다. 너 피해 봐라 이거죠? 그죠? 그럼 얘가 피해를 보게 되죠. 망하죠. 그죠? 그럴 경우에 우리 민법 108조 2항은 뭐라고 그랬어요? 허위 표시는 무효 맞습니다. 근데 그 무효를 누구한테는? 선의3자에게 뭐 할 수 없다? 이거는 누구를 보호하겠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희생되라는 거예요? 보호하자는 거예요? 얘를 뭐 하겠다? 보호하겠다고는 특별 규정이다. 이 제3자 보호를 위한 특별 규정이다. 이거 특별 규정. 만약에 몇 조가 없으면 108조 2항이 없으면 어떻게 돼? 소유자 돼? 안 돼? 안 돼요. 안 돼 지금. 지금 공신력 부인하고 이거하고 108조 2항하고 연결되는 거 이게. 이거랑 연결되는 거 지금 떨어진 게 아니야. 그죠? 그 시험 문제는 이거랑 같이 나와. 이거랑 108조 2항이. 얘가 소유권을 왜 갖는 거예요? C가 소유권을 왜 갖게 된 거예요? 얘가 소유권을 갖는 이유가 뭐예요? 소유권을 갖게 된 근거를 대죠. 근거. 얘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근거는 뭐 때문에요? 등기의 공신력 때문에요? 등기의 공신력 때문이다? 아니다. 우리는 공신력 안 주는데 뭔 소리야? 그죠? 공신력 때문 아니죠? 예. 왜요 그러면 왜? 108조 2항 때문이라고. 이 108조 2항이 없으면 얘 허당이라니까. 몇 조 때문이라고요? 108조 2항이라는 법률 규정 때문이에요. 이 규정이 바로 누구를 보호하는 거예요? 제3자 보호를 위한 아주 특별한 입법 규정이다 이 얘기죠. 그래 시험은 같이 나와요. 뭐 하고요? 공신력 부인하고 이 108조 2항이 같이 연결된 거예요. 떨어진 게 아니야 지금. 원래 공신력 부인이 되면 공신력 부인을 여기다 그대로 연결하면 어떻게 돼? 얘는 소유자가 돼야 돼? 안 돼야 돼? 안 돼야 맞잖아요. 근데 되는 이유는 몇 조 때문이에요? 2항 때문이다. 2항. 2항이 그래 엄청나게 비중 있는 조항이라는 얘기죠. 그래 거기 볼게요. 밑에 1, 2, 3, 4 있어요. 1 동그라미 1번 제3자가 소유권을 못 얻나? 라고 돼 있죠? 192페이지요. 몇 페이지? 192페이지 동그라미 1번 무효등기에 공신력이 없으므로 무효임을 알고요? 모르고요? 모르고 부동산을 매수했다 하더라도 제3자 병은 토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없고 보호받아요? 보호 못 받아요? 보호 못 받는다. 이걸 뭐라고 그래요? 뭐가 없다고 그래요? 등기에 공신력이 없다.
무효등기에 공신력이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린다고요. 그럼 선의 3자가 보호되어 선의의 피해자가 생겨. 거기다 써보세요. 선의의 피해자가 생긴다. 선의의 뭐가 생겨요? 피해자가 생기죠. 그 피해자를 구제하는 게 몇 번이에요? 동그라미 4번이야. 동그라미 4번. 법률로 누구를요? 특별히 제3자를 보호하는 경우. 동그라미 4번이죠. 동그라미 4번. 그죠? 밑에 1, 2 있어요. 그죠? 예, 거기에 별 5개. 그리고 여기서 시험 문제가 4문제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4문제가. 동그라미 3번 보세요. 동그라미 3번. 진정한 토지 소유자의 구제수단. 찾으셨어요? 진정명의 회복으로 을의 등기, 그 다음에 병의 등기를 말소할 수 있죠. 갑은 여기요. 갑은. 얘가 진짜 소유자 아니요. 얘가 진짜 이 땅 주인이죠. 근데 등기가 조작돼가지고 을에게 병의로 넘어갔죠. 그럼 갑은 이걸 그냥 둬 이걸 말소할 수 있어. 말소하고 이것도 말소할 수 있다. 이거 말소하고 이것도 말소할 수 있다. 얘 보호돼요? 보호 안 돼요? 보호 안 됩니다. 얘가 손이라도 얘가 보호 안 되고 얘는 말소돼요. 이거. 등기 말소 동그라미 하세요. 을의 등기하고 병의 등기를 뭐 할 수 있어요? 말소하는 거죠. 말소하는 것에 뭐 해서? 가름하여 병에서 직접 갑으로 뭐 할 수 있어요? 이전 등기를 할 수 있다. 무슨 등기를? 이전 등기. 이걸 뭐라고 하느냐? 진정명의 회복이라고 그래요. 무슨 명의 회복? 진정명의 회복으로 이쪽으로 이전을 할 수 있다. 이전을. 말소 등기는 말소하는 건데 이거는 말소하는 거예요? 말소 안 하는 거예요? 말소 등기에 뭐 해서? 가름하여. 가름하여가 뭐야? 대신해서. 소주 대신에 막걸리 대신에 맥주. 그걸 대신해서를 뭐라고 그래요? 가름하여. 뭐 대신에? 말소 등기 대신에. 말소 등기 대신에 무슨 등기를? 이전 등기를 할 수 있다. 그걸 뭐라고 그래요? 진정명의 회복이라고 그래요. 무슨 명의 회복? 그 다음 우측 부동산의 물권 변동 동그라미 2번 193페이지요. 부동산 물권 변동 별 3개 186조하고 187조가 있어요. 자, 186조 그 다음에 187조. 요 두 조문 가지고 교과서가 100페이지가 넘는 거예요. 민법은. 조문 2개예요. 2개. 2줄이죠. 2줄 가지고 교과서가 100페이지가 넘어요. 민법은.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민법은. 겉에 보면 안 돼. 겉에 보면. 2줄 겉으로 읽으면 뭐라고 돼 있어요? 부동산에 관한 뭘로 인한? 법률 행위로 인한 물권의 무슨 변경? 득실 변경은 뭐예요? 등기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한 줄이죠. 이거 해설하는데 교과서가 100페이지예요. 겉을 보면 안 돼. 겉을 보면 볼 게 뭐가 있어. 한 줄인데. 이 의미가 엄청 깊다는 얘기. 그럼 어디부터 동그라미 쳐요? 언제 효력이 생겨요? 뭐 해야 효력이 생겨? 법률 요건이 어디까지예요? 법률 요건이. 득실 변경은까지가 법률 요건이죠? 그럼 뭐 해야 효력이 생겨요? 등기해야 뭐 한다? 효력이 발생한다. 그럼 동그라미 치세요. 동산이요? 부동산이요? 부동산에 관한 법률 행위 동그라미요. 법률 행위의 동그라미 별표. 법률 행위가 뭐예요? 물권의 무슨 변경? 득실 변경의 또 별표. 득실 변경은. 그 다음에 또 별표. 어디다 별표? 등기하여야 또 별표. 뭐가 생긴다? 효력이 발생한다. 또 별표. 별표가 지금 4개예요. 4개. 이거 해석하는 거예요. 100페이지 가지고. 100페이지로 이걸 해석한 거예요. 내용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겉으로 읽으면 안 돼요. 법률 행위가 뭐예요? 매매계약, 전세계약, 저당권계약, 지상권계약. 이걸 다 뭐라고 그래요? 예, 이게 엄청 어려운 말이라고 추상적인 말이 됐어요. 써보세요. 뭐라고요? 매매계약. 그 다음 전세권 설정계약, 전세권 설정계약. 그 다음에 무슨 계약? 지상권 설정계약. 그 다음에요? 저당권 설정계약. 그 다음에요? 전세권 양도계약. 전세권 뭐 하는 거? 양도계약. 그것도 법률행위예요? 네, 법률행위예요.
그 다음 저당권 양도계약. 무슨 양도계약? 저당권 양도계약. 그것도 계약이 아니요. 법률행위죠. 그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 물권의 동그라미요. 물권이면 뭐예요? 물권. 여기서 물권이 뭘까요? 8개, 8개. 소유권부터 저당권까지. 어디부터? 소유권부터 저당권까지 물권이 있죠? 소유권, 그 다음에 제한물권. 제한물권에 뭐가 있어요? 용익물권하고 담보물권 있죠? 용익물권에 뭐뭐 있어요? 전세권, 지상권, 지역권. 담보물권은 유치권, 질권, 저당권. 그거죠. 그 물권이 바로 그 뜻입니다. 그 물권에 뭐를 하기 위해서는 또 동그라미요. 득이 뭐예요? 취득. 취득의 동그라미에서 득이 뭐예요? 취득 얻을 때. 내가 전세권을 얻을 땐 뭐 해야 돼? 전세권을 얻을 때 등기해야 돼요. 저당권을 얻을 때도 등기해야 돼요. 소유권을 얻을 때도 그 말이야 지금. 실은 뭐예요? 실은 상실 쓰세요. 상실. 그럼 저당권 상실할 때도 뭐 해야 돼요? 등기해야 되고, 소유권 상실할 때도 등기해야 돼요. 그 다음 뭐 할 때도요? 변경할 때도. 득실 변경. 이해되세요? 취득하고 상실하고 뭐 할 때? 변경할 때. 이게 이제 쉬운 말이 아니에요. 그죠? 예. 득실 변경은 뭐를 하셔요? 등기하여야. 거기 또 별표. 그게 뭐예요? 형식주의. 형식주의를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등기하여야 뭐가 생긴다? 효력이 발생한다. 또 별표. 등기는 그럼 무슨 요건이에요? 등기는? 효력 발생 요건이다. 쓰세요. 등기는 무슨 요건이다? 효력 발생 요건이다. 등기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죠? 이거 모르면 민법을 못해. 186조를 모르면. 등기법도 더더욱 못해요. 이거 가지고 등기법 연결하는 거예요, 이제. 몇 조 가지고요? 눈으로 보면 허당이에요. 왜? 이거 연결 하나도 못해. 시험 문제에 이렇게 나와요.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를 한 물권의 득실 변경은 등기해야 효력이 생긴다. 이렇게는요. 죽어도 안 나와요. 죽어도 안 나와. 왜? 이거 응용하는 거예요. 이걸 외우셔야 돼. 외워가지고 응용하고 접목하는 거예요. 민법은. 응용의 출발은 법조문입니다. 그죠? 민법 몇 조? 법률행위야 이거는. 법률행위로 내가 집을 얻으려면 뭐를 해야 된다고? 등기를 해야 돼요. 매매로요. 매매로 내가 집을 얻으려면 뭐 하라? 등기해라. 이게 바로 186조입니다. 법률행위의 대표가 뭐예요? 대표가 매매. 매매로 내가 집을 샀다 그럼 등기하셔라. 하셔라. 두 번째 187조는 형성판결의 형의 동그라미요. 공용징수는 수용입니다. 수의 동그라미요. 내 토지가 수용됐어요. 국가에 의해서. 그럼 소유권 넘어가죠? 국가에게 넘어가죠? 언제 넘어가요? 등기를 한 때요? 보상금 준 때? 그게 수용입니다. 그다음 상속. 상속은 언제 소유권 넘어와요? 아버님이 돌아가시면 내한테 소유권 넘어오죠? 그 다음 경매. 경의 동그라미요. 기타 법률 규정입니다. 무슨 규정?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의 뭐예요? 취득. 취득의 동그라미요. 위에는요. 186조는 취득이에요? 득실 변경이요? 득실 변경인데 187조는 취득할 때만 등기를 요하지 않아요. 뭐 할 때요?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뭐 할 수 없어요? 처분할 때는 뭐 해야 돼 그럼? 뭐 할 때는 안 하고? 취득할 때는 등기를 안 하고 뭐 할 때는? 그게 몇 조? 그럼 187조는 뭘로 인한 경우예요? 186조하고 187조의 차이는? 186조는 뭐예요? 무슨 행위? 법률 행위로 인한 물권의 무슨 변경? 물권의 득실 변경을 말합니다. 뭐를 해라고요? 등기해야 효력이 생긴다. 등기해야.
그럼 187조는 뭐예요? 법률 규정이라고요. 법률 규정이란 법률 규정으로 인한 물권의 뭐예요? 취득은. 등기를 요한다, 요하지 않는다? 등기가 불필요하다. 불필요하다.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물권 변동은 그래서 우리 민법의 물권 변동은 몇 조하고 몇 조가 있어요? 186조하고 187조에 의해서 해결하는 거예요. 모든 물권 변동은. 그죠?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물권은 이거 아니면 이걸로 해결하는 거예요. 이걸로. 그러니까 이거 해석이 어려운 거죠. 이게. 내가 소유권을 포기하려고 그래요. 내 아파트 소유권 포기하려고 그래. 그럼 소유권 언제 포기가 돼요? 네? 예, 이게 거기가 들어있어요. 여기. 생각해 보세요. 내가 뭘 포기하려면? 물권에 뭐가 이루어지려면? 뭐 해야 돼요? 등기해야 돼. 등기. 소유권 얻을 때도 등기, 뭐 할 때도? 팔 때도 변경할 때도 다 뭐가 따라가요? 등기가 따라가. 그게 형식주의라고. 됐죠? 이게 부동산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거래는 등기가 필요하냐 불필요하냐 두 개를 규정하고 있는 게 바로 186조하고 187조입니다. 그 다음 3번은요. 부동산이 아니라 동산입니다. 동산 물권 변동은 뭐를 이전해야 돼요? 점유 이전 써보세요. 뭐 이전? 점유 이전이 요건이다. 점유를 인도해야 효력이 생긴다. 써보세요. 자, 그 1번 보세요. 동산에 관한 물권 변동은 점유를 뭐해야? 인도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뭐를 인도해야? 점유 인도 동그라미요. 이게 바로 뭐예요? 형식주의. 부동산은 등기를, 동산은 점유를 뭐해야 돼만? 인도해야만 효력이 생긴다. 됐죠? 이게 무슨 주의? 형식주의. 이걸 현실인도라고 그래요. 내가 내가 핸드폰을 샀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돈 송금했어도 아직 내 거 아니죠? 내 거가 되려면 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핸드폰 점유를 인도받아야죠? 그래야 효력이 생깁니다. 그 다음 간이인도는요. 빌려서 사용하다가 매매하는 거예요. 뭐 하다가? 빌려서 쓰다가 매매 계약을 하는 걸 무슨 인도? 간이인도라고 해요. 예컨대 이런 거. 장난감 같은 거 빌려서 쓰죠? 애들 장난감. 대여하는 거 있죠? 빌려줬어. 그래서 빌려서 내가 지금 장난감을 쓰고 있어요. 근데 애가 어떻게 해요? 돌려주려고 그랬더니요. 빌린 사람한테 돌려주려고 그랬더니 애가 뭐라고 그래? 뒤집어져 가지고 못 보내는 거지. 장난감을 못 보내는 거지. 자기를 죽여달라고 막. 그죠? 그때 엄마가 어쩔 수 없이 어떻게 해요? 울지 마, 내가 사줄게. 그게 무슨 인도? 간이인도요. 간이인도. 그럼 돈만 보내면 되는 거예요? 이미 물건은 와 있어 안 와 있어? 와 있죠. 이게 무슨 인도? 간이인도. 점유계정은요. 팔고 도로 뭐 하는 거예요? 빌리는 거예요. 팔고 도로 빌려 쓰는 걸 무슨 계정? 점유계정. 한 번 봐가지고 절대 안 됩니다. 집에 가서 복습이 필수입니다. 3번 이상 안 읽으면 다 허당해요. 그리고 눈으로 하는 건 그리고 눈으로 하는 건 뭐예요? 공부가 아니에요. 그거는. 눈동자 훈련한 거거든요. 아무 도움 안 돼요. 왜요? 기억 하나도 안 납니다. 눈으로 이러고 있는 거. 전혀 도움 안 돼요. 예, 1월 달에 물어보면요. 똑같아요. 눈으로 한 건 소용없어요. 그래. 하나도 소용없어요. 책을 보셔야 돼. 책을 자기가 보고 쓰셔야 돼. 쓰셔야 돼. 아니면 소리를 내든가. 둘 중에 하나예요. 소리를 내서 읽는다. 두 번째는요. 쓴다. 둘 중에 하나예요. 눈으로 하는 거는요. 믿지 마세요. 왜? 그거 다 허당이거든요. 아무 소용없습니다. 아무 소용없어요. 왜? 도움 하나도 안 돼요. 눈동자 공부한 거죠. 이거. 그냥 이거 눈동자를 공부해 볼까요? 어떻게 해요? 법률 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 변경은 효력이 발생한다. 너무 쉬워. 왜요? 졸아도 돼요. 대충. 그죠? 예. 그 기억 하나도 남지 않습니다. 뇌에 남지 않아요. 쓰든가 말로 하든가. 말로 하는 게 도움이 굉장히 돼요. 말로 하십시오. 뭐 알아야 하죠. 예, 모르는 걸 하는 거예요. 모르는데 말을 하다 보면 정리가 돼요. 말로 하고 써도 안 모르겠어요. 예, 하면 돼요. 그거 하면 돼요. 무슨 말인지 예, 점점 돼요. 점점 돼요.
자, 그래서 간이인도하고 점유계정을 봤어요. 그죠? 간이인도는 뭐 하는 거예요? 장난감 빌려 쓰다가 그냥 사는 거예요. 돈 주고. 점유계정은요? 네, 이런 거죠. 그 장난감을 내가 샀죠. 빌려 쓴 장난감 샀죠. 옆집에 있는 장난감 빌려 쓰다가 그거 샀어. 샀는데 이놈이 꼬맹이가 어떻게 해요? 얘가 일주일 가지고 놀더니 어떻게 해요? 안 놀아 이 자식이. 그리고 또 딴 거 달라고 그러잖아. 그럼 엄마가 어떻게 해요? 기다려 이 자식아. 팔죠. 팔면 또 어떻게 해 이놈이? 그럼 옆집 가서 그거 놀고 있으면 그거 달라고 그래. 자기 거라고 하면서. 그럼 어떻게 해요? 빌려와. 이게 점유계정이에요. 그 다음 쌍괄호 2번이 무권리자로부터의 취득이라고 돼 있어요. 무권리자로부터 동산 취득이라고 돼 있죠. 그걸 뭐라고 그래? 동산 선의 취득이라고 그래요. 같이 해보세요. 뭐라고요? 동산 선의 취득 별표. 자, 부동산은 이거였어요. 부동산 물권 변동은 몇 조하고 몇 조로 해결하는 거예요? 6조하고. 이게 부동산 물권 변동이고요. 지금 보는 건 뭐예요? 동산입니다. 부동산이 아니라 뭐라고요? 동산의 물권 변동은 등기를 해요? 점유를 이전해요? 점유를 인도하면 효력이 생깁니다. 그죠? 그게 몇 조? 188조하고 189조예요. 이게. 다 뭐에 관한 거예요? 점유인도예요. 점유인도. 여기 그냥 이렇게 해서만 써주시면 돼요. 이렇게요. 부동산에 관한 물권 변동은 몇 조하고 몇 조? 동산에 관한 물권 변동은 몇 조? 188조하고 189조. 다 뭐에 관한 거? 점유인도. 그런데 이제 그 동산을 보통은요. 내가 동산을 살 때는 누구한테 사요? 주인한테 사죠. 내가 핸드폰 산다. 주인한테 사죠. 그죠? 그런데 가끔은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가. 무권리자로부터. 누구로부터 사봐요? 무권리자로부터 내가 동산을 샀다. 이건 특이한 거죠? 특이한 거예요. 누구로부터 샀어요? 주인 아닌 사람한테서 내가 핸드폰을 사왔다는 얘기예요. 그 그림을 그려놓은 게 그거예요. 노트북을요. 노트북 컴퓨터를 갑이 을에게 어떻게 했어요? 빌려주었습니다. 팔았어요? 빌려줬어요? 빌려주었습니다. 필요하다고 그래서 작업할 때 필요하다고 그래서 빌려줘서 얼마나 쓸 거야 그랬더니 보름만. 알았어 써. 뭐 나 크게 쓸 일 없으니까 쓰라고. 그럼 누가 원주인이에요? 원래 주인이에요? 갑이 소유주죠. 갑이 소유자고 을은요? 산 거예요? 빌린 놈이야? 빌려서 점유하는 놈이에요. 얘가 점유자예요. 점유. 주인은 얘죠. 근데 노트북 얘가 뭐하고 있어 지금? 빌려서 쓰고 있어 보름간. 그런데 이 집에 놀러 왔어. 누가 놀러 왔어? 병이. 그러면서 을 보고 뭐라는 거예요? 이거 마음에 드는데 나한테 팔래. 팔면 돼요? 안 돼 이거? 안 되죠. 누구 거예요? 남의 거 지금 쓰고 있잖아. 그런데 얘가 돈이 아쉬워 연말에. 여자친구한테 선물도 해야 되는데 돈도 없는데 얘가 자꾸 팔라고 그러잖아. 그죠? 30만 원에. 그래서 얼떨결에 어떻게 했어 이거를? 나도 모르게 돈을 받았어. 매매로. 팔고 돈을 받았어 얘한테. 그럼 얘는 자기 거를요? 남의 거를? 남의 거를 무권리자가 지금 얘한테 팔아넘긴 거라고. 얘를 양도인이라고 그래요. 얘를 뭐라고 그래요? 팔아먹은 놈. 얘는요? 양수인. 산 사람. 그럼 얘는 이게 빌려가지고 얘가 무권리자였던 거. 얘가 소유자예요? 소유자 아니에요? 무권리자라는 거죠. 그걸 얘가 알았어요? 얘는 몰랐어요? 모르고 샀죠 얘는. 얘는 모르고 사죠. 어떻게 알아? 얘가 말을 안 하면 모르지. 그죠? 예. 그럼 이 노트북은 누구 거가 되는 거예요? 얘가 원래는 소유자 아니에요. 그죠? 이게 부동산이었다면 누구 거예요? 갑 거예요. 왜 갑 거예요? 등기에 공신력이 없으니까. 근데 지금 등기예요. 지금 노트북은 동산이야 이게. 동산이잖아요. 동산이죠. 예, 이럴 때는 얘가 뭐였어도요? 무권리자인 거를 믿고 이거를 믿고 샀다. 믿고 샀다 이거죠. 부동산이라면은 갑이 소유자고 얘는 소유자 아니야. 왜 아니에요?
부동산이라면 얘가 소유자가 될 수 없죠. 왜요? 공신력이 없으니까. 그런데 동사는 뭐 한 사람? 점유를 믿고 샀죠. 그러면 얘가 어떻게 돼요? 선이면 소유권을 취득해요. 얘가. 이걸 선의취득이라고 해요. 선이면 얘가 취득을 한다 그래서 선의취득이라고 이름 붙였어요. 그럼 누구 거가 돼요 이거? 병이 소유자가 되고 얘가 소유권 뺏기는 겁니다. 갑이 소유권 뺏기는 거예요. 얘는 찾아와요 못 찾아와 이거? 못 찾아옵니다. 반환 청구를 못 해요. 달라고 반환 청구를 못 해요. 이걸 무슨 취득이라고 그래요? 부동산이요 동산이요? 동산의 무슨 취득? 선의 취득이다. 이렇게 이름 붙이게 되는 거예요. 그럼 노트북은 병거가 됩니다. 그죠? 병거가 됩니다. 그럼 갑은 어떻게 해야 돼요? 갑은 그러면? 이거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을에게. 그럼 을에게 뭘 청구해요? 손해배상이죠. 내 컴퓨터 손해배상 해달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물건은 누구 거가 되고? 병거가 되고. 이게 동산 선의취득이라는 법리가 되겠습니다. 얘가 무권리자일 때요. 무권리자일 때. 그런데 이게 이렇게 빌린 게 아니라 이건 빌렸을 때죠. 빌렸을 때죠. 이번에는 얘가 뭐 했어요? 훔쳤다 이거죠. 훔쳐서 팔았다 얘한테. 그럼 누구 거예요 이거는? 훔쳐서 팔면 이건 자기 거예요. 이거 무권리자예요. 무권리자가 파는 거죠. 그럼 누구 거 될까? 얘가 몰랐어요. 그럼 누구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건 빌렸을 때고 여기는 뭐 했을 때요? 이게 훔친 물건이다. 노트북 훔쳐가지고 이렇게 팔아 넘겼다 이거죠. 그럴 때는 우리 민법이 원래는 반환 청구를 해요 못해 원래는? 못하죠. 못 찾아오는 거죠. 그런데 이게 도품일 때 도품이나 유실물일 때 도품이나 유실물이면은 2년 이내에 찾아올 수 있어요. 몇 년 안에? 2년 내에 원소유자 얘가 반환 청구할 수 있다. 단 이게 무슨 물건일 때만 돼요? 도품이거나 유실물이라고 하는 특칙이죠. 특칙이라고 그래요. 이게. 그때만 제가 뺏어갈 수 있습니다. 빌린 거면은 못 찾아와 얘가. 빌린 거면은 누구 거가 돼 이게? 병 거가 됩니다. 근데 빌린 게 아니라 뭐라면? 도품이면 몇 년 내에? 2년 안에 제 원소유자가 이거 물건을 찾아가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하나 기억할 건 이 동산 선의취득은 이 물건이 부동산일 때만 돼요. 동산일 때만. 동산일 때만 선의취득이라는 게 가능하다. 이런 얘기예요. 부동산이면 부동산은 선의취득이 전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선의취득의 법리는 언제만 되는 거예요? 동산. 요걸 그래 같이 연결하셔서 기억하셔야 돼요. 거기다 뭐까지 기억하셔야 돼요? 도품 유실물일 때는 특칙이 적용된다. 특칙. 뒷장 넘겨보세요. 뒷장 넘기면 넷째 보세요. 넷째. 194페이지요. 194페이지 보면 넷째 나와 있죠. 넷째 뭐라고 돼 있어요? 도품 유실물에 대한 특례. 민법 몇 조? 250조 동그라미요. 이게 도품 유실물 특례 규정이에요. 194페이지에. 기억 보세요. 기억. 동산이 도품이나 뭐일 때요? 유실물일 때는 피해자 또는 유실자는 도난이나 유실한 날로부터 몇 년 안에? 2년 내에 뺏어올 수 있습니다. 몇 년 안에? 2년의 동그라미요. 누가요? 누가? 피해자가. 피해자 또는 유실자라고 그랬죠? 그러나 그 도품이나 유실물이 뭐일 때요? 금전 동그라미요. 금전은 뭐예요? 화폐죠. 화폐는 뺏어와 못 뺏어와? 왜 그럴까요? 야, 네 돈하고 내 돈이 구별이 안 되지. 그죠? 10,000원짜리가 구별이 되냐고. 이게 내 돈이라는 보장이 없죠. 그래서 금전일 때는 뭐 할 수 없어요? 반환 청구할 수 없어요. 그 다음 니은이요. 니은 보시면 위탁물 횡령인 경우 거기 별평. 위탁물 횡령이라. 그게 뭔 말입니까? 여기 보세요. 갑이 을에게 빌려준 게 있고요. 보세요. 을이 이 컴퓨터 노트북 제조하는 공장입니다. 이 공장에 여기
공장장이야, 공장장. 이 노트북 만드는 공장장입니다. 갑이 사장이고요. 을은 뭐라고요? 공장장. 간장 공장 공장장입니다. 그럼 이분이 어떻게 이 노트북을 관리하고 있죠? 관리를 하는 거죠. 근데 이분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분이 밤 12시가 되면 이분 창고 앞으로 트럭이 한 대 싸고 와요.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분이 팔아넘겨. 누구 몰래? 사장님 몰래 공장장이 물건을 빼돌리는 거죠. 그죠? 그럼 이분은 그거 알아요? 모르고 사요? 모르고 사요. 오래니까 가가지고 싸게 사는 거죠. 왜? 물건이 싸요. 여기서 사면. 여기서 사면 아주 싸. 이분은 사. 그죠? 그럼 원소유자가 찾아와요? 못 찾아와 이거를? 2년 안에 찾아올까? 못 찾아올까? 이 물건이 무슨 물건이면? 도품이라면 몇 년 안에 뺏어오는 게 돼요? 2년 안에 원소유자, 피해자가 이거를 찾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게 도품입니까? 아닙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위탁물 횡령. 그죠? 거기다 쓰세요. 공장장이 위탁물을 몰래 빼돌릴 때, 공장장이 무슨 물건을? 위탁물을 뭐 할 때? 몰래 빼돌리는 거죠. 이게 바로 뭐예요? 위탁물 횡령이죠. 횡령. 그때는 도품 유실물에 해당합니까? 해당하지 않아요? 해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이건 훔친 게 아니에요. 맡겨놓은 거지 훔친 게 아니지. 그죠? 도품은 어떻게 한 거예요? 얘 물건을 얘가 어떻게 한 거야? 도둑이면 훔쳐간 거지. 이거는요 훔친 거예요? 맡겨놓은 거예요? 야 네가 맡아? 알았지? 이래놓은 거를 제가 지금 빼돌리는 거잖아. 그거는 도품이 아니죠? 그러면 2년 내에 반환 청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돼요. 2년 내에 뺏어오는 거는 뭐만 뺏어오는 거예요? 도품 유실물일 때만 되는 거예요. 뭐는 안 되는 거예요? 위탁물 횡령은 뺏어올 수가 없습니다. 여기까지. 그 다음 우측에 등기. 등기는 왜 하는 거예요? 내 소유권을 외부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공시 쓰세요. 공시를 위하여죠. 뭐를 위하여? 공시를 위하죠. 공적 장부에다가 표시해 주는 거예요. 그게 등기죠? 등기입니다. 우리는 등기를 실질 심사를 해요? 서류 심사를 해요? 거기다 대충 합니다. 대충. 뭘로요? 서류로 형식 심사한다. 서류로 형식 심사하기 때문에 등기 시스템이 좋아요? 좋지 않아요? 시스템이 열악하다. 등기 시스템이 월등해요? 좋지 못해요? 좋지 못해요. 그래서 부실등기가 생겨 안 생겨? 거기다 써요. 부실등기가 태어날 개연성이 많다. 농후하다. 무슨 등기가? 부실등기가 태어날 개연성이 농후하다. 그래서 생긴 게 뭐예요? 등기의 공신력을 부정한다. 등기에 뭐를 부인해요? 공신력을 부정하는 결과가 생겼습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요. 자 볼게요. 갑하구라고 이 토지를 매매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합의는요. 이걸 합의를 했어요. 합의는 이거 매매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서로. 그럼 저거 63번째 합의한 거죠? 매매하기로. 근데 등기부의 기재는요. 기재는 이걸로 했어. 36으로. 그럼 매매하기로 쌍방 간에 합의가 된 거는 이건데 등기부에 계약서에 표시된 건 이거잖아요. 그럼 계약은 어느 걸로 된 거예요? 얘가 살려고 했던 건 어느 거예요? 이거죠. 이거 살려고 그래. 이거는 살려고 했어 안 했어? 아니지. 내가 이거 살려고 한 게 아니잖아요. 살려고 하지 않았죠? 살려고 안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이게? 계약서에 이걸로 돼 있고 등기도 이걸로 나왔어. 이쪽 걸로 뭐가 됐다고요? 등기부에 기재가 됐어요. 등기부에 기재가 됐어요.
그럼 이 등기는 잘 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이게 바로 부실등기입니다. 왜 부실등기예요? 합의한 거하고. 등기가 유효하려면, 이 등기가 유효하려면 두 가지 요건을 갖춰야 돼요. 그걸 등기에 뭐라고 그래요? 유효 요건. 등기에 무슨 요건? 유효 요건은 두 가지입니다. 실질적 요건하고 형식적 요건. 실질적 요건은 뭐예요? 합의. 합의의 동그라미요. 맨 위에요. 195페이지 맨 위에. 뭐 한 것? 합의요. 합의를 뭐라고 그래요? 실질적 요건이라고 그래요. 어떤 걸로 합의했어요? 969 다시 몇 번지로? 63번지. 63번지로 합의했잖아요. 근데 형식적 요건은 뭐예요? 등기부에 기재하는 거. 등기부에 뭐 하는 거? 기재하는 걸 뭐라고 그래요? 형식적 요건이라고 그래요. 이 두 가지가 어떻게 해야 돼요? 두 가지가? 부합하는 한도에서 유효다. 뭐하고 뭐가 부합하는 한도? 실질적 요건하고 또 하나는요? 형식적 요건이 뭐하는 만큼? 부합이 뭐예요? 일치요. 일치하는 한도에서 유효하다는 얘기예요. 그럼 합의는 어느 거로 했습니까? 기재는 이걸로 했죠. 그럼 이 등기는 유효다 무효다? 무효. 이거 무효다. 왜 무효? 합의하고 뭐하고요? 기재가. 합의하고 뭐하고? 기재가. 맞아 떨어져요? 안 맞아요? 그걸 부실등기라고 그래요. 부실등기. 기억하셔야 돼요. 등기가 유효하게 맞아 떨어지려면 어떤 요건을 갖춰야 된다고요? 내용. 그 다음에 뭐? 기재. 합의죠. 합의. 내가 합의한 거하고 등기부에 뭐 한 거하고 이게 뭐 하는 만큼? 맞아 떨어지는 만큼 이 등기는 잘 된 거고 이게 맞아 떨어지지 않으면 부실등기가 태어난 거예요. 이걸 무슨 요건이라고 그래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예, 이런 말 책에 아무리 뒤져도 안 나와요. 이런 말. 예, 제가 풀어드린 거예요. 지금 제가 풀어드린 거 이거. 등기법 6개월 해야 등기법 6개월 해야 이 내용이 들어와 눈에. 예, 이거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등기가 유효하기 위한 요건이 뭐라고요? 예, 실질과 형식이 맞아 떨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형식만 봐요? 실질도요? 두 개를 다 본다는 거예요, 지금. (2번) 등기의 형식적 유효 요건. 형식적 유효 요건은 등기부에 뭐 하는 거예요? 기재해야 돼. 등기부에 기재해야 뭐가 생겨? 효력이 생깁니다. 그게 무슨 주의? 형식주의잖아요. 등기부에 기재 안 하면 효력이 안 생기잖아. 그죠? 그때 밑에 빈출 보세요. 빈출. 별 3개. 그럼 이 등기를 가지고 잠깐 한번 짚어볼게요. 계약은 이걸 했잖아요. 계약은 이걸 했는데 기재는 어떤 게 됐어요? 그럼 이 등기는 잘 된 거야? 잘못된 거야? 이거 그럼 말소를 해야죠. 이 등기 말소해야 되죠? 그럼 어느 거 등기해줘야 돼요? 이걸 등기를 가져가야지. 그죠? 이게 제대로 올바로 이루어진 등기가 됩니다. 그죠? 예. 써보세요. 이거를 그대로 써보세요. 몇 번째요? 소유권 무슨 등기가 됐어요? 이전 등기가 생겼습니다. 소유권 무슨 등기요? 보존 등기요? 이전 등기요? 누구에서 누구로? 갑에서 을로. 매도인 갑에서 매수인 을로 소유권이 넘어왔습니다. 원인은요. 소유권 이전하게 된 원인은 매매. 그럼 현재 이 땅은 누구 땅이라는 거예요? 을. 매수인 장윤정. 그럼 누가 소유자라고요?
장윤정이 이 땅에 뭐라고? 소유자다라고 간주되어 추정돼요. 추정됩니다. 소유자인 걸로. 윤정이가 이 땅에 뭐인 걸로? 소유자인 걸로. 간주주의, 추정주의. 추정된다. 이거를 등기의 추정력이라고 이름 붙였어요. 그런데 이 등기가 어떻게 되냐면 불법 말소가 됐어요. 등기부가 어떻게 됐다고요? 원인 없이 말소가 되었다. 원인 없이라는 말이 불법이라는 말이에요. 그럼 등기부에 있는 거 이게 말소된 거예요. 사라져 버렸어요. 등기부에서 저게 없어져 버렸어요. 그럼 윤정이는 저 땅 소유권 가진 거예요? 소유권 잃은 거예요? 말소돼 버렸죠? 아니면 이 땅이 6.25 전쟁 나가지고요. 6.25 전쟁이 있었잖아요. 전쟁 나면서 공적 장부인 저는 등기소에 보관하고 있는 저 서류들을 불을 태워버렸어요. 등기부가 어떻게 됐어? 그래서 멸실이 됐어요. 등기부가 사라져버렸어요. 그럼 저 땅은요? 장윤정이 땅은 없어진 거예요? 땅은 있는 거예요? 땅은 있는데 뭐만? 장부만 사라진 거지. 몇 번지 땅? 그럼 등기를 한 건 뭐 한 거예요? 소유권자임을 뭐 하기 위해서? 공시하기 위한 장부죠. 그럼 여기서 없어진 건 뭐가 없어진 거예요? 등기부가 사라진 거예요, 지금. 등기부가 없어진 거지 땅이 없어진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하게 됐어요. 거기다 써보세요. 등기가 있어요? 사라졌어요? 사라졌죠? 등기가 사라져도 땅은요? 땅은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사라진다? 사라지지 않는다. 뭐만 사라질 뿐? 등기만 사라질 뿐이고. 그래서 뭐가 사라져도 상관없어요. 등기가 사라지거나 등기부가 멸실돼도 6.25 때 멸실돼도 뭐는 사라지지 않는다? 땅이 뭐예요? 소유권. 땅에 존재하는 무슨 권? 소유권이라고 하는 물권이죠. 이 물권은 사라집니까? 아닙니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등기부에는 장윤정 이름이 없어졌어도 이게 없어졌어도 땅이 없어진 거는 아닙니다. 뭐만 없어진 거예요? 등기부만 없어진 거예요. 등기부만. 기억하십니다. 뭐가 사라져도 등기가 사라져도 땅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시험에 10번 이상 나온 거 이게. 읽어볼게요. 등기는 물권의 무슨 요건이에요? 효력 발생 요건일 뿐이고. 발생 요건이죠. 효력 존속 요건이 아니다. 여기다 쓰세요. 등기는 존속 요건이 아니다. 등기는 뭐가 아니다? 존속 요건이 아니다. 등기는 뭐가 아니다? 존속 요건이 아니다. 별표. 존속 요건이에요? 아니에요? 아니다. 만약에 등기가 존속 요건이면 어떻게 돼요? 등기부가 불타버리는 순간 어떻게 돼요? 소유권이 사라지죠. 근데 우리는 등기가 뭐예요? 존속 요건이에요? 아니에요? 쓰세요. 거기다 별표. 등기는 뭐가 아니문이다? 존속 요건이다죠. 시험은 그렇게 나온다고. 등기는 물권의 효력 존속 요건이다. 존속 요건이다? 아니다. 그래서 등기부가 불타버려도 물권은 사라져요? 소멸하지 않아요? 소멸하지 않는다. 물권이라는 말이 뭐예요? 땅이요. 땅 소유권. 물권에다가 쓰세요. 뭐라고요? 물권이라고 돼 있죠. 물권. 물권은 소멸하지 않는다가 마지막이죠. 물권이 뭐라고요? 땅 소유권. 땅 소유권, 땅 저당권. 땅에 있는 소유권이나 땅에 있는 뭐? 저당권이 물권이죠. 물권이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사라지지 않습니다. 10번 이상 나온 거예요. 10번 이상. 또 나와요. 또 나와. 왜? 낼 게 없으니까. 다음 등기 청구권이요. 등기 청구권.
읽어볼게요. 의의 등기 청구권이란 등기 권리자가 등기 의무자에게 등기에 협력할 거를 뭐하는 권리?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등기 권리자가 누굽니까? 동그라미. 매수자. 쓰세요. 누가요? 매수자가. 누구에게? 등기 의무자가 매도자입니다. 매도자에게 뭐 해달라고요? 거기다 쓰세요. 등기 넘겨라. 쉽게 쓰세요. 뭐라고요? 등기 넘겨달라. 등기 넘겨달라고 하는 권리. 그 권리를 뭐라고 그래요? 등기 청구권이라고 그래요. 누가 하는 거예요, 이건? 매수자가. 누구한테? 왜요? 내가 매매로 샀으니까. 매매로 샀으니까 뭘 넘겨달라? 등기를 넘겨달라고 요구하는 권리. 그 권리를 무슨 권리? 등기 청구권이라고 이름 붙이게 되었습니다. 조심할 거는 누가 권리자예요? 누가 의무자고? 매도자가 의무자입니다. 오케이요? 예. 자, 거기 첫째 보세요. 법률 행위로 인한 경우요. 이 등기 청구권이 왜 생겼느냐? 왜 얘가 등기를 얘한테 달라고 할 수 있느냐? 얘가 등기를 달라고 하게 된 원인이 매매다 이거죠. 매매를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법률 행위. 거기다 쓰세요. 매매, 법률 행위. 얘가 매매를 했거든. 이거를 969-63번지를. 그럼 매수자는 돈을 주면 잔금을 다 치르고 나면 뭘 요구해요, 쟤한테? 등기 넘겨달라고 그러죠. 그 권리가 무슨 청구권? 등기 청구권. 이 성질이 뭐냐? 성질이 채권이다. 그래서 채권적 청구권이다라고 그래요. 무슨 청구권? 채권적 청구권의 별 3개. 얘가 등기를 달라고 하게 된 원인이 뭐 때문이었어요? 원인이? 매매 때문이죠. 이게 원인이잖아요. 매매로 인해서 등기를 달라고 하게 됐죠. 그럼 매매 계약을 하면 얘한테 소유권이 생겨요? 채권이 생겨? 뭐를 하면? 매매를 하면 얘한테 뭐가 생겨? 소유권이 생깁니까? 채권이 생깁니까? 채권이 생기지. 그 매매 계약을 무슨 계약이라고 그래요? 채권 계약. 매매 계약이라고 쓰셔. 매매 계약이 무슨 계약? 채권 계약이지. 그러면 얘가 등기 달라고 하는 권리가, 이 등기 달라고 하는 권리가 뭐 때문에 해서 비롯된 거예요? 뭐 때문에? 매매 때문에 생긴 거죠. 매매. 그죠? 그럼 매매 계약이 성질이 뭐예요? 매매 계약의 성질이 물권이에요? 채권이야? 그래서 이 등기 청구권도 채권이다. 그걸 무슨 청구권? 채권적 청구권이다. 어디서 비롯된 거예요? 얘가 등기를 달라고 하게 된 원인이 뭐예요? 원인이. 그럼 매매 계약의 성질이 뭡니까? 매매 계약이? 채권 계약이죠. 채권 계약. 그래서 이 등기 청구권도 채권적 청구권이다. 이렇게 설명하게 되었어요. 첫째 됐죠? 예, 그래서 이 채권적 청구권은 몇 년의 소멸시효 관리예요? 10년. 10년 지나면 없어져요. 오케이요? 여러분이 속초에다가 땅 샀다. 그죠? 2000년도에. 그럼 지금 10년 넘었죠? 잔금까지 치렀어요. 잔금까지 치렀는데 뭐를 안 가져왔어 지금? 등기를 안 가져왔어. 그럼 나한테는 뭐가 있어 지금? 등기 달라고 할 권리 있죠? 이 권리가 몇 년 지나면 없어져? 10년 지나면 없어져 이게. 그럼 10년 지나버리면 등기 가져 못 가져? 못 가져와요. 왜 안 가져왔을까 등기를? 잔금 치렀는데 왜 안 가져왔을까? 세금 때문에. 내가 세금 때문에 등기를 못 가져왔어. 또는요? 빚이 많아. 내가 빚이 많아. 그럼 내 앞으로 등기를 가져오면 나의 채권자분께서 뭐 하셔? 압류를 바로 들어오지. 그래서 뭐를 안 가져왔어? 등기를 안 가져왔다고. 거기에 사정이 있는 거예요. 사정이. 그죠? 예. 그럼 나한테는 뭐만 남아있어 지금? 청구권이 남아있죠. 근데 이 청구권이 몇 년 동안만 남아있어요? 10년 동안만 존재하는 거예요. 그게 뭐에 걸린다고 그래요? 소멸시효에 걸린다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등기 청구권이 무슨 청구권이면? 채권적 청구권이면 몇 년에?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려가지고 없어져 버려요. 따라서 속초에다가 내가 몇 년 전에 사는 거? 10년 넘었어요. 2000년에 샀으니까 10년 넘었죠. 그럼 나는 등기를 가져올 수가 없어요. 끝난 거예요. 여기 중요한 거예요. 그게.
그 등기 청구권이 채권이냐 아니냐가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밑에 보니까 네모 보니까 매수인이 뭐하면 점유 사용하면 뭐에 안 걸려? 소멸시효에 안 걸린다. 뭐하면 점유해서 사용하면. 근데 내가 그 사놓은 땅을 내가 사용을 해야 되죠. 경작을 해야 된다는 거죠. 경작을 하고 있으면 놀린 거예요. 내가 쓰고 있는 거예요. 쓰고 있는 동안은 소멸시효는 진행되지 않아요. 소멸시효라는 거는 왜 만들어진 거예요? 권리를 방치할 때. 권리를 뭐 할 때? 사용을 하지 않고 방치하면 권리를 없애버리는 게 소멸시효거든요. 근데 방치한 거예요? 점유해서 쓰고 있어요? 쓰고 있죠. 그럼 소멸시효는 진행되지 않았고요. 소멸시효가 안 걸리게 돼요. 그래서 그럼 내가 농사를 져야 돼요. 거기 가서? 내가 농사 져야 돼요? 내가 져도 되고 아니면 누구래요? 어머님이나 부모님을 거기다 뭐 하게 해도 농사를 져가지고 점유를 하게 해도 돼요. 그럼 내가 놀린 거예요? 점유하는 거예요? 그럼 소멸시효? 안 걸립니다. 이거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 셋째 보세요. 둘째는 넘어가고요. 셋째는요. 뭐가 완성됐어요? 점유 뭐가 완성되면? 취득시효가 완성됐죠. 그때도 채권적 청구권이니까 뭐에 걸려요?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등기 청구권까지 보셨습니다. 예. 나머지는 심화학습 단계에서 보도록 할게요. 다음 주에 가등기요. 가등기 보고 그다음에 점유권, 소유권, 그다음에 용익물권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점 속도 낼 거예요, 이제. 예. 첫 단계라고 해서 이렇게 그냥 흐름만 잡으려고 그랬더니요. 예, 너무 나태해가지고 예, 분위기가 너무 나태해서 그러다가는 분위기 망칠 것 같아서 세게 나가기로 제가 마음을 확 바꿔버렸어요. 예, 가서 복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안녕히 가십시오.